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2023년 2월 안에 새로운 남자 국가대표 축구팀의 감독을 선임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2월 27일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독일 축구 레전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 3년 5개월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인데요.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공식 발표 내용, 그리고 그 이면의 이야기,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대표팀에 대해서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에 피파의 테크니컬 스터디 그룹의 일원으로 분석을 했는데, 영국 공영방송 BBC에 출연해서 한국 대표팀을 분석했던 내용들, 그리고 한국 축구와의 인연들까지 총정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2월 27일 오후 5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협회 보도자료와 각종 소셜미디어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등에 알렸고요. 2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대한축구협회의 본부가 있는 축구회관에서 마이클 밀러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알렸습니다. 이 기자회견의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이 유튜브 생중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도 저희가 취재하고 또 상황 살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축구협회가 어떻게 공식 발표를 했는지 전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새 사령탑에 독일 출신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했다고 27일 발표했다. 클린스만 감독과의 계약 기간은 3월부터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까지 약 3년 5개월이다. 연봉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밝히지 않기로 했다. 감독을 보좌할 코치진은 조만간 클린스만 감독과 대한축구협회가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 재임 기간 동안 한국에 거주하는 것을 계약 조건으로 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다음 주 중에 입국해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데뷔전은 다음 달 24일 울산에서 열리는 콜롬비아와의 친선 경기다. 저희가 이제 애초에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소개해드렸을 때 연봉은 벤투 감독과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벤투 감독 같은 경우도 사단 전체와의 규모가 총액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던 거거든요. 현재 클린스만 감독이 몇 명의 어떤 코치를 데려올지가 미정인 것으로 보여요. 대한축구협회가 추후 논의해야겠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아직 확실하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원칙적인 큰 틀에서 전체 규모가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봉은 어떻게 보면 협회의 조건을 클린스만 감독이 받아들인 부분들, 클린스만 감독이 조금 본래 원했던 규모보다는 조금 양보를 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클린스만 감독이 저희가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는 한국에 머무르고 3, 4개월은 미국에서 좀 살고 싶다, 본래의 집에서 좀 보내고 싶다라는 좀 의견을 보였던 부분들도 결국에는 협회가 원하는 대로 K리그가 열리고 또 대한민국 대표팀의 일정이 진행되는 기간 내에는 한국에 머무른다. 다만 이제 휴가 일정 같은 경우에는 벤투 감독도 포르투갈에 가서 보냈던 시간들이 있었고, 또 어떤 직장이든 이제 휴가는 어디서 보냈는지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대표팀에서의 일정에 좀 집중할 수 있는, 한국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제 합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은 3월 이제 둘째 주에 한국에 들어와서 대한축구협회 일정들을 소화하고 부임 기자회견도 하고 대표팀 명단 발표, 대표팀 소집 훈련, 그리고 울산에서 콜롬비아와의 평가전으로 대표팀 첫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이 대한축구협회를 통해서 인사말을 보내왔어요. 이렇게 멘트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감독이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 한국 대표팀이 오랜 기간에 걸쳐 끊임없이 발전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거스 히딩크 감독을 비롯해 전임 파울루 벤투 감독에 이르기까지 역대 한국 대표팀을 지휘한 훌륭한 감독들의 뒤를 잇게 된 것을 영예롭게 생각한다. 다가오는 아시안컵과 2026년 월드컵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한 것인데, 아시안컵에서의 우승, 그리고 월드컵 본선 진출과 토너먼트 무대 진출을 좀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이죠. 장기 계약을 체결한 만큼 장기 프로젝트를 운영하게 됐는데요. 일단 클린스만은 감독보다는 선수로서 정말 대단한 명성을 누렸던 분이고, 또 한국과의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당장 1988년 서울올림픽에 독일 대표 선수로 참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 대표팀의 주전 공격수로 1988년과 1992년 그리고 1996년 유럽 선수권 대회에 출전을 했죠. 그리고 이제 유로 96 대회 우승 멤버고요. 또 월드컵도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부터 1994년 미국 월드컵, 그리고 1998년 프랑스 월드컵까지 3회 연속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같은 경우에 독일이 우승을 했던 월드컵 우승 멤버이기도 하고요. 또 1994년 미국 월드컵 당시에는 또 물론 이제 독일이 토너먼트 들어가서 탈락하는 상황이 되긴 했지만, 한국, 스페인, 볼리비아와 이제 한 주에 속했던 조별리그 당시 한국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멋진 2골을 넣었었죠. 또 프로 선수로는 슈투트가르트와 바이에른 뮌헨, 인터밀란, 토트넘
뭐 이런 이제 유럽의 굵직한 명문팀에서 활약을 했었고요. 또 감독으로는 1998년에 이제 프랑스 월드컵을 마치고 현역 은퇴한 이후 2004년에 독일 대표팀 감독을 맡으면서 2006년 독일에서 열린 자국 월드컵 3위라는 성적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이제 본인이 사실 독일 대표팀 감독을 할 때도 미국에서 이미 살고 있었거든요. 미국 대표팀 감독을 또 맡아서 5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2013년에 북중미 최고의 팀을 가리는 골드컵 우승을 이뤘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16강 진출도 이뤄냈습니다. 독일과 미국 대표팀으로 각각 한 차례씩 한국 대표팀과 경기도 친선 경기를 했었는데요. 독일 대표팀 부임 초기였던 2004년 12월에 부산을 방문해서 한국과 경기했었는데 이때 이동국 선수의 환상적인 발리킥이 유명했었죠. 한국이 3대1로 이겼었고요. 2014년 2월에는 이제 브라질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한국과 미국이 이제 미국에서 친선 경기를 가졌었는데 이때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미국이 2대0으로 이겼던 바가 있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과의 맞대결 기억도 있어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서 벤투 감독의 포르투갈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의 미국이 이제 경기를 했었는데 2대2로 비겼었고 또 당시에는 포르투갈이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과의 인연 사진으로도 살펴보면 이제 1994년 미국 월드컵 당시 이제 환상적인 터닝 발리 슈팅을 넣었던 장면이 눈에 선하고 2004년에 이제 레브 코치와 함께 독일 대표팀을 이끌던 초기에 이제 한국에 와서 2006년 독일 월드컵을 준비했던 그때의 모습도 있었고 또 홍명보 감독이 이끌던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대표팀을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상대해서 또 이겼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뿐 아니라 클린스만이 또 한국 굉장히 은근히 많이 왔어요. 2017년에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이 한국에서 열렸었는데 그때 이제 클린스만의 아들이 이제 미국 대표팀의 골키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직접 경기도 보고 응원하기 위해서 한국을 이제 방문했던 적이 있고요. 또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지난해 이제 11월과 12월에 열렸는데 그때 아르센 벵거 기술위원장이 이끄는 이제 테크니컬 스터디 그룹의 일원으로서 또 한국을 대표해서 참가했던 차두리 위원과 함께 이제 막역하게 지내고 또 함께 지내면서 또 친분을 쌓았던 그런 적이 있었죠. 또 월드컵을 분석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차두리 위원, 또 차두리 FC 서울 유스 강화 실장이 대표팀의 코칭 스태프로 합류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협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것들이 진실이고 어떤 것들이 사실이 아닌지 워낙 축구계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들은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당시에 얘기 드렸던 것이 이제 한국에 어떻게 거주할 것이냐, 몇 달을 거주할 것이냐. 대한축구협회는 당연히 완전한 거주를 원하고 클린스만 감독은 일부 좀 미국에서 보내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대한축구협회는 완전히 한국에서 거주한다. 휴가 외에는 한국에 있는다. 뭐 이렇게 좀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 것 같고 또 연봉 부분에 있어서도 클린스만 감독이 원하는 액수와 대한축구협회가 준비한 조건들의 차이가 있었다라고는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것도 합의가 됐다. 다만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들렸던 얘기가 뭐 이것이 뭐 진짜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5명 정도의 코치를 대동하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애초에 뭐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는 코치인지는 많지 않고 한두 명만 데려와도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세워 나왔고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게 여기저기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김성진 풋볼아시안 편집장을 통해서도 이제 취재해서 들은 얘기를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코치진을 좀 많이 데려오고 싶어 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스포츠 조선의 이제 클린스만 감독 공식 발표 이후 나온 보도에 따르면 4명 정도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외국인 지도자를 데려올 것으로 보인다. 뭐 최대 4명까지 경영할 수 있는 조건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2명의 한국인 코치가 온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한국인 코치는 아마 차두리 유스강화 실장이 또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도자로서의 또 잠재력도 그렇고 또 한국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코치 같은 경우에는 전술을 담당할 수 있는 수석 코치라든지 뭐 또 클린스만 감독이 워낙에 뭐 감독 경력으로서 중시하는 그런 피지컬 코치 부분은 확실하게 올 것 같고 뭐 골키퍼 코치라든지 전술 전력 분석관이라든지 또 이런 인물들도 좀 추가될 수 있는 전망들이 있는데 이 자세한 상황들은 역시 마이클 밀러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클린스만 감독이 아무래도 최근에 피파의 이제 테크니컬 스터디 그룹의 일원으로서 경기 분석을 계속해서 뭐 다 했잖아요. 월드컵 경기를 상세하게 분석하면서 영국 공영방송 BBC에 출연해가지고 한국과 우루과이의 경기를 분석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전에 월드컵 기간에도 이 내용들을 가지고 꼼꼼하게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대표팀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하고 좋은 평가도 많이 했고 또 꼭 집어가지고 비판한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웨일즈 축구의 레전드 애슐리 윌리엄스 그리고 아르헨티나 대표 수비수였던 사발레타 그리고 말씀드린 독일 축구 레전드인 클린스만이 출연을 해서 한국과 우루과이 경기를 분석하고 해설했는데 그때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대표팀에 대해서 했던 얘기들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웨일리 윌리엄스가 이제 먼저 수비수 입장에서 이 경기가 이제 0대0 무승부로 끝났지만 즐거운 경기였다. 두 팀 모두 수비를 굉장히 잘했다. 물론 마지막 패스 골로 가는 그 상황에서의 퀄리티가 조금 부족하지 못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경기 수준 높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클린스만이 이제 전술적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짚었어요.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전술에 대해서 좀 이제 지식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지만 이 방송
방송에 출연해서 분석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동안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또 3년 정도 야인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채운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뭐 이런 이제 부분들 한국 대표팀이 수비할 때는 4-4-2 대형으로 이제 수비를 했는데 굉장히 컴팩트했다. 우루과이가 한국의 수비를 벌려보고 싶었지만 한국이 아주 컴팩트했고 특히 4명의 두 줄 라인과 투 스트라이커가 잘 통제하더라라고 이제 분석한 내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루과이가 사이드를 활용하거나 대각선 패스를 시도했고 뒷공강도 노렸고 몇 번 이제 성공하기도 했지만 거의 드물게 기회가 안 나왔다. 한국의 수비 대형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난 이제 선수 시절의 공격수였으니까 내 공격수 입장에서 이 경기를 보는 게 골이 없었기 때문에 좀 좌절스럽긴 했다라고 이제 웃으면서 농담을 하는데요. 어찌됐거나 수비적으로 우루과이와 한국 모두 규율도 좋고 조직도 좋았다. 특히 한국 대표팀이 좋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클린스만이 공격수 출신으로서 골을 넣는 공격수로서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전술적인 팀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이 분석을 통해서 소개를 했거든요. 한국이 상대에게 많은 공간을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루과이가 사이드를 파고들어서 크로스하는 단순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게 전술적으로 잘 통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국이 2번의 기회밖에 내주지 않았는데 전반전에 이제 코너킥에서의 헤더 슈팅, 후반전에 중거리 슈팅 뭐 이런 부분들이 골대를 맞고 나온 거 말고는 거의 치명적인 기회를 주지 않았다. 다만 한국 역시 마무리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소개했던 그런 장면들 이렇게 한국의 4-4-2 대형 또 상대 수비의 움직임에 맞춰서 4명이 두 줄이 블록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부분들 그리고 측면의 미드필더와 공격수들이 압박하러 나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짚어주는 부분들도 인상 깊었고 또 토트넘에서 활약을 했던 클린스만 감독이잖아요.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어떻게 보면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이때 안아골절 부상으로 마스크를 쓰고 경기했던 첫 경기였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노력을 했다.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부상 이후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첫 경기에 나서면서 어떤 에너지와 어떤 자신감, 어떤 마음 상태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찌됐건 손흥민 선수가 이날 경기 존재감을 보이긴 했는데 토트넘에서 늘 보여주던 만큼의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상 여파를 얘기한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경기를 해왔는지도 지켜봐 왔고 살펴봐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까지 3년 정도 감독 일을 하진 않았지만 유럽 축구의 최신 경기들과 흐름들을 파악해 왔고 또 한국의 핵심 선수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팔로우업 해왔다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첫 경기를 보고 나서 점점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했어요. 부상 복귀 전 잘 치렀고 손흥민 선수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좋은 말도 했고 이미 좋은 움직임도 보여줬다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치면 칠수록 좋아졌고 또 포르투갈과의 경기 결정적인 어시스트한 장면에서 클래스를 보여줬잖아요. 클린스만 감독이 이런 좀 부분들 전망들도 잘했다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고 또 이 경기 아쉬웠던 게 역시 황의조 선수가 1대1 기회 조금 문전에서의 기회를 놓친 장면이었는데 클린스만도 공격수 출신으로서 이 부분은 분명히 한국의 빅찬스였고 황의조에게 큰 기회였는데 이게 확실하게 결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친 게 아쉬웠다라고 하면서 사실 뭐 황의조 선수만 따로 지적한 것은 아니고 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경기를 보면 이런 기회를 놓친 장면이 자주 나왔더라. 그러다 보니까 0대0 경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캐나다와 벨기에의 경기를 비교하면서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바츠와이가 이런 기회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결국에는 승부는 이런 기회들 몇 안 되는 기회를 어떻게 잘 살리느냐가 중요한데 클린스만이 이런 몇 안 되는 기회를 잘 살리는데 전문가였잖아요.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했을 때 한국 대표 공격수들의 결정력 향상에도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이제 감독으로서 지금까지의 커리어를 돌아봤을 때 저희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소개해드릴 때도 아쉬운 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수석 코치가 오고 또 피지컬 코치가 와서 체력적으로나 전술적으로도 보완을 해주고 클린스만 감독이 갖고 있는 선수로서의 경험과 또 공격수 출신으로서의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가미해서 또 전수해 준다면 충분히 한국 대표팀에 좋은 면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클린스만 감독의 이제 데뷔전은 3월 A매치인데요. 3월 24일 금요일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콜롬비아 평가전 그리고 3월 28일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루과이와 월드컵 리턴 매치를 벌이게 되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이 우루과이와 한국의 경기를 또 BBC에 나와서 분석을 했었잖아요. 그 경기뿐 아니라 한국 대표팀의 경기를 실제로 카타르 현지에서 차두리 위원과 함께 또 분석해 왔기 때문에 만약 이제 그때 함께 했던 차두리 위원이 함께 이제 코칭 스태프로 일하게 된다면 이미 분석되어 있는 자료들을 또 보강하고 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대한축구협회가 2022 카타르 월드컵 분석 세미나도 진행할 예정인데 클린스만 감독이 누구보다도 이 카타르 월드컵의 분석위원으로서 피파에서 일하면서 그런 그 인사이트가 많고 자료가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소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 대한 시선도 있지만 일단 한국 대표팀에 부임하게 됐기 때문에 응원하고 또 잘할 수 있길 바라야 될 것 같은데요. 한준TV는 카타르 아시안컵 그리고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는 클린스만 호의 모든 이야기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과의 협업 그리고 독일통 김현민 기자의 정밀한 분석 등을 통해서 풍부하고 다양한 이야기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